안녕하세요, 미스터 프릴리입니다. 자, 아이스 타이포 두 번째 시간. 자, 이걸 깨뜨리는 작업을 해볼 건데요. 이건 굉장히 간단하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 이 상태로 두고 모그래프에 보시면 보로노이 프랙처라고 있죠. 보로노이를 적용을 시킵니다. 그래서 보로노이 프랙처의 디스트리뷰션을 보셔서 여기서 포인트 어마운트를 2배 정도로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다가 내가 모그래프에서 랜덤 같은 걸 주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근데 이렇게 할 건 아니고 이제 얘로 인해서 깨트리는 어떤 작업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스 타이포에다가는 머물러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콜라이더 바디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모다이나믹스로 설정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리기드 바디를 줍니다. 그래서 all automatic 주시고 그다음에 immediately. 그래서 확인을 해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깨져요. 그냥 이렇게 가버리죠. 근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이거 여기서 일단 오프로 해놓고요. 얘가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다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빵 깨져야 돼요. 그래서 250 정도까지 가서 빵 깨질 거거든요. 일단 카메라 웍을 먼저 줄게요. 카메라로 일단 170까지가 보시고 카메라를 조금 앞으로 줌을 시켜 놓을게요. 그래서 아이스라고 보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얘를 좀 더 뒤로 많이 밀면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가겠죠? 여기서 쓱 왔다가 싹 갈 때 탕 깨질 거예요. 그러고 뒤로 조금 더 이런 식으로 밀어줄 겁니다. 뭐 그래프로 조절하셔도 되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작업을 했고요. 이 음새 자체가 부자연스럽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이렇게 스플라인에 스무스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렇게 작업해 줄 거고 여기서 탕 깨지는 장면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자 오프로 줬었죠. 키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키에서 바로 ON을 줄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팡 하고 깨지겠죠. 근데 이 팡 하고 깨지는 이 타이밍이 좀 되게 빨라요. 급하다고 해야 될까요? 보시면은 이렇게 그죠? 뭔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요거는 이제 이 깨지는 오브젝트에 지금 적용되어 있는 다이나믹 바디 태그에 가셔서 이 드래그와 리프트를 조절해 주시면 돼요. 드래그를 제가 10 정도 주고 리프트를 10 정도 줘볼게요. 플레이를 해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아까보다 훨씬 더 덜하죠. 드래그를 조금 더 줘볼까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깨어지는 효과를 줄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제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조금 더 다른 타격감을 주겠다고 한다면은 다른 오브젝트가 부딪혀서 깨지는 것 같이 만드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지금 내가 급작스럽게 부서지는 이 얼음 조각을 조금 더 뭔가 마찰을 준다든지 이런 느낌으로 조금 타이밍을 이제 느슨하게 만들어준다, 느리게 만들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렌더링을 걸 건데요. 세팅을 하나 할 거예요. 그래서 요 세팅, 요 정도 지금 168프레임 정도에서요. 커런트 프레임을 설정을 해놓고요. 세이브에서 예를 들면 뭐 타거나 제가 PNG로 갈게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PNG가 안 불러가지고 JPG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알파 체크 렌 폴더를 하나 만드셔가지고 여기다가 아이스라고 이름을 적을게요. 한글이네요. 그다음에
다음에 여기도 똑같은 경로에다가 아이스라고 해주면 되겠죠. 앰비언트 오클루전은 여기다 해놓고, 그럼 앰비언트 오클루전 하나 추가시켜야 되겠다, 그죠? 자, 그리고 여기 이 친구한테 제가 컴포지팅 태그를 하나 줄 거예요. 그래서 버퍼 2번 카피해서 얘는 버퍼 1번 언틱하시고, 그럼 1번 2번 포스트 이펙트 그거고요. 1번 2번 버퍼가 들어가야 되겠죠. 버퍼를 두 개를 추가시켜서 하나는 1번 하나는 2번 이렇게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섀도우, 그 다음에 리플렉션, 그 다음에 굴절 리프렉션, 그 다음에 스페큘러, 그 다음에 쭉 내려보시면 뭐가 있을까요? 또 뎁스는 일단 지금 안 넣을게요. 그냥 이렇게만 해서 설정을 해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이 정도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디퓨저도 한번 꺼내 볼까요? 어떤 게 필요한지는 한 장 걸어보면서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지오메트리는 베스트로 설정을 할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한 장을 렌더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앞서서 우리 요 라이트 스페큘러 죽여놨었잖아요. 요거를 다시 활성화 시켜줄게요. 아까 요거 작업하면서 요걸 껐었는데요. 이제 얼음이 만들어졌으면 또 스페큘러를 생성해서 또 어떤 느낌이 나는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인 한번 해볼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스페큘러가 먹어져 있죠. 이런 게 들어가면은 또 밝고 어둡고 그 다음에 뭐 중간톤 이런 것들이 나뉘기 때문에 또 쓰임새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걸 켠 상태로 아까 우리 스페큘러는 넣었었죠. 아까 이걸 틱 안 했으면 아마 스페큘러가 생성이 안 됐을 거예요. 자, 그러면 1920으로 해서 렌더링을 다시 걸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될 거예요. 실제로 걸리고 있는지 확인하시려면 레이어에서 싱글 패스 하나씩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죠?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면 돼요. 다시 이미지 히스토리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자, 렌더링이 다 끝났습니다. 레이어를 확인해 볼까요? 리플렉션, 리플렉션, 그다음에 앰비언트 오클루전, 섀도우 이런 식으로 준비가 되어 있죠. 자, 애프터 이펙트를 열어서요. 싹 다 틀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뷰티 패스로 만들어진 이 친구를 가지고 들어올게요. 자, 그다음에 배경을 하나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배경은 램프를 활용해서요. 레디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어떤 톤이 잘 어울릴지는 이제 작업을 하면서 배경은 바꿔 나가면 되거든요. 컬러는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어두운 부분부터 넣어야 되겠죠. 섀도우랑 그다음에 에이어가 있죠. 이거 가지고 올라와 볼게요. 자, 그다음에 에이어가 있어요. 그죠? 이거 한번 멀티플라이 한번 줘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금이 가 있는데 굉장히 보기 싫죠. 그죠? 그래서 살짝만 이렇게 넣을 거고 이펙트에서 컬러 값을 좀 바꿔줄 거예요. 컬러라이즈, 그다음에 약간 블루 톤의 느낌을 이렇게 줄 겁니다. 그다음에 섀도우도 멀티플라이 해볼까요? 섀도우도 이런 식으로 들어가죠. 섀도우 같은 경우도 컬러를 좀 바꿔볼게요. 그래서 약간 블루 톤이 느껴지게끔 작업을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퓨즈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나와 있을 건데요. 디퓨즈는 사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리프렉션과 리플렉션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스페큘러랑 얘네들 다 가지고 들어가 볼게요. 먼저 스페큘러부터 보겠습니다. 스페큘러 애드를 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조가 만들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refraction add 주시면은 이렇게 refraction이 들어갈 거예요. refraction 같은 경우는 스크린 모드나 이런 걸로 조금 더 단계를 낮춰가지고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reflection도 들어가면서 조금 더 전체적으로 밝아지죠. 이 두 가지가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요. 넣어주는 게 아무래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도 컬러를 조금 바꾸겠습니다. 컬러라이즈에서 약간 톤 자체를 이런 식으로 바꿔주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 다음에 레벨 값을 활용을 해서 원본도 조금 이런 식으로 를 바꾸겠습니다. AU가 들어가지 않는 게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그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사실 투명도가 보이는 부분이 이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뭐 이게 비친다 안 비친다는 뒤에 이 안쪽에 갇혀 있는 이 오브젝트로 해결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 버퍼 우리 걸었잖아요. 이게 1번이고 2번 버퍼가 이렇게 있죠. 여기서 요 패스를 두 개로 일단 나눠주고요. 이 두 개를 각각 상단에 위치를 시킵니다. 그리고 하단에 있는 거를 루마 매트를 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따로 좀 분리가 될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이것도 역시 레벨 값 같은 거를 레벨이 들어가 있죠, 참.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좀 바꿔주시고요. 위에 있는 얼음도 밝은 게 좋을지, 어두운 게 좋을지 좀 밝은 게 그다음 나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Hue and Saturation을 줘서 Colorize 컬러를 살짝 바꿀게요. 이런 식으로 좀 바꿔주겠습니다. 그래서 원본을 보면은 이런 식이잖아요. 이거를 이런 식으로 조금 전체적으로 바꿔준 거죠. 그리고 이 친구한테 살짝의 글로우 같은 거 한번 줘볼까요? 어떤 느낌이 나는지. 이런 식으로 좀 더 색감 차가 생기죠. 이 정도 이렇게 줘볼게요. 그러면 이제 뒤에 있는 컬러가 좀 투영된 것처럼 느껴질 거예요. 이 정도 이렇게 세츄레이션을 조금만 높이겠습니다. 이런 식이 되겠네요. 그죠? 원본하고 계속 비교해가면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해야지 내가 지금 백그라운드랑 좀 이렇게 잘 어울릴 건지를 확인을 해보시면 되고요. 백그라운드 컬러 같은 경우도 이게 어울릴지 아니면은 뭐 저채도가 어울릴지 아니면 어떤 다른 컬러의 그림이 더 잘 어울릴지는 이렇게 여러 가지 컬러를 구성을 해보시면서 작업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의 그 블루 느낌 괜찮거든요. 저는 너무 채도가 높은 것보다는 그죠? 이 정도 선에서 이렇게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죠? 이 정도로 채도를 좀 떨어뜨리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스페큘러도 뭐 컬러를 줄 수 있겠죠. 채도를 좀 높여가지고 약간 이런 식의 컬러를 살짝 넣을 수 있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깨진 부분들 보이시죠? 요거는 우리 그 보로노이 프랙처 줬을 때 그게 미리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이거를 애니메이션을 시키면은 이렇게 깨지는 튀는 현상들이 생겨요. 그래서 이거를 시네마 4D로 돌아가서요.
여기 이제 보로노이 프랙처가 활성화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렌더링을 걸어버리면 앞에 깨어지는 현상들이 자꾸 생겨요. 우리가 지금 이제 기존에 있는 폴리곤을 억지로 리덕션도 시켰고요. 그다음에 메셔까지 막 이동을 시켰단 말이에요. 움직임을 줬고 보로노이 프랙처라고 하는 강제성을 가지고 있는 어떤 브로큰 이펙트도 설정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가 다이나믹까지 들어가고 이러면은 이슈거리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잡아주시려면은요, 다이나믹이 생기는 타이밍이 우리가 보시면은 170에서 off로 돼 있다가 171에서 on이 되죠. 그러면은 170에서 보로노이 프랙처의 어떤 활성화, 비활성화도 같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베이직에 enable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걸 언틱 하시고요. 여기서 다시 틱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앞부분에 이렇게 갈라져 있는 그런 현상들은 안 생깁니다. 요거를 유념하셔서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렌더링을 한번 걸어 볼게요. 자, 렌더링이 일단 다 끝났고요. 확인을 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이 될 거예요. 갈라지는 부분이 없죠. 예, 이게 가장 키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깨지는 순간 이렇게 바뀝니다. 일단 에펙에서 제가 작업을 미리 했어요. 이런 영상 소스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이제 얼음이 얼 때 약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연기가 살짝 나잖아요. 이런 것들도 같이 작업을 한 거예요. 요거는 영상 소스 가지고 마스킹 작업을 이렇게 한 거고요. 2개 정도 이렇게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매트를 씌워서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운드도 얼음이 어는 것 같은 그런 사운드 효과를 좀 넣었어요. BGM은 없이 그냥 사운드 이펙트만 집어넣었고요. 그리고 약간의 색 보정이 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스틸로만 작업을 했을 때랑 다르게 영상으로 이제 작업이 되면 조금씩 보정이 좀 들어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 완성한 영상은 이런 식으로 그리고 중간에 깨지는 효과를 좀 더 임팩트 있게 주기 위해서 여기 사파이어 플러그인 쉐이크라고 하는 플러그인을 이렇게 깨지는 부분에만 딱 들어가게 만들어 줬어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3D에서 다 표현하는 건 아니에요. 3D에서는 이제 큰 왁구, 그러니까 큰 어떤 덩어리만 표현을 하는 거고요. 디테일한 색상의 어떤 어저스트먼트, 그러니까 조절하는 거, 그 다음에 어떤 효과들, 임팩트 있는 어떤 플러그인, 이펙트들, 그리고 사운드까지도 다 이렇게 애프터 이펙트나 뭐 그 이외에 합성 툴에서 다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더 디테일하게 조각을 더 많이 하고요. 또 깨지는 순간 이 잔 조각들이 또 나올 수 있게끔 또 작업을 해주시면은 훨씬 더 자연스러운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어요. 좀 더 이제 더 리얼한 효과를 주시려면은 이제 레드시프트나 코로나 혹은 옥테인 같은 렌더 소프트웨어 가지고 렌더링을 거는 게 맞고요. 그래야지 좀 더 사실감은 나와요. 근데 속도 면에서는 이제 비슷비슷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스탠다드 버전에서도 얼마든지 이거와 다르게 더 좋은 효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깨지는 타이포, 얼음이 얼려지는 것 같은 이런 효과, 애니메이션에 좀 집중을 했기 때문에 머터리얼이나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만드시는 거 말고요. 프리셋이나 이런 것들 찾아보시면 굉장히 많거든요. 그냥 스네어 4D 아이스 매터리얼이라고 쳐도 프리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텍스처도 그렇고요. 그런 걸 쓰시면은 훨씬 더 효과적인 어떤 얼음의 질감 같은 거를 살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있죠. 지금처럼 이렇게 리덕션을 준 상태로 만들어 주시면 뭔가 얼음이 만들어지는 것 같은 효과는 나지만 튀어 보이는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이제 다른데, 만약에 그런 경우라면은 리덕션을, 자, 이걸 꺼버릴게요. 이건 안 쓸 거니까 일단 끄고요. 다
켜볼게요. 여기 있는 거를 이렇게. 여기 지금 리덕션이 들어가 있잖아요. 리덕션을 끄는 거예요. 일단 리덕션을 꺼버리고 이제 이 스레졸드 값들을 좀 조절을 하시면서 여기 스레졸드와 어댑티브 값을 조절을 해서요. 면을 좀 어느 정도 분할을 해주시고 포그 값 이 정도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볼륨 빌더에서 리쉐입 값 있죠. 요거를 뭐 조금 더 올려주신다든지 그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스무스 값을 조금 더 줘볼까요? 한번. 이 정도 주고, 이 쉐입이 좀 많이 들어가면은 이게 약간 뚱뚱해 보이니까요. 일단 싱글 디스턴스 값을 조금 낮춰버리고, 그러니까 값들을 좀 조절을 해준다고 보시면 돼요. 이 정도 주시고 여기서 조절을 좀 더 해야 되겠네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조절을 조금 더 해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해주는 거예요. 좀 더 디테일은 올라갑니다. 그리고 튀어 보이는 느낌들이 조금 덜해요. 이렇게 되면. 그리고 좀 더 어떻게 보면은 얼음과 같은 느낌에 만들어지는 그런 구조를 자연스럽게 만들어 낼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이 정도로 한 다음에 8 정도까지 낮춰볼까요? 한번.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리덕션을 했을 때보다는 좀 더 튀는 느낌이 좀 덜 할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제 이런 거겠죠. 보시면은 근데 면이 계속 튀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만 좀 없다라고 본다면은 조금 더 자연스러울 수도 있거든요. 이 상태로 해서 여기다가 이제 준 요 메터리얼을 여기다 집어넣고요. 한 장만 한번 걸어볼게요. 중간중간에. 보시는 것처럼 좀 단단한 느낌의 얼음이 되죠. 근데 이제 폴리곤 리덕션으로 하면은 이제 트라이앵귤레이트가 된 상태로 이제 이 폴리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각이 좀 더 예뻐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면에 플리커 같은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없애려면은 이렇게 리덕션을 없애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 상태로 해서 이제 조금씩 손을 대면 돼요. 예를 들면은 자, 요거를 제가 잠깐 지워 놓을게요. 이 면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서.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디스플레이서를 조금 과장을 시킬게요. 조금 과장을 시킨 다음에요. 로우 클립 부분을 조금 조절을 하겠습니다. 하이 클립. 네. 이걸로 형태를 좀 잡아주셔도 되겠죠. 폴리곤의 형태를. 이것보다는 그러니까 이게 이런 형태보다는 조금 더 이런 형태가 더 낫다라는 거고요. 이 정도 이런 식으로 맞춰주면은 또 트라이앵귤레이트 되어 있는 상태가 조금 더 많아지는 게 보여져요. 그리고 얘들은 일단 건드리지 말아 볼게요. 일단은 놔두고요. 리쉐입 부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조금 더 형태가 세분화가 될 거고요. 여기서 얘들을 좀 움직여 가지고
디스플레이서도 이제 충분히 한몫을 하기 때문에요. 이 정도로 잡아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감싸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이런 형태를 감을 더 주는 거고요.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되죠. 적당하게 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여러 옵션들을 좀 건드려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최적화된 옵션들이 어떤 건지를 잡아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다는 이게 나은 것 같고요. 일단 스무스 부분을 좀 조절을 해볼게요. 그래도 이렇게 아이스라고 하는 형태는 좀 보여지는 이미지로 가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잡아주면 될 것 같아요. 디스플레이서로 조절을 하는 게 아무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전체적으로 노이즈 모양을 좀 바꿔볼까요? 그러면 또 이미지가 달라진단 말이죠. 이렇게 그래서 어떤 노이즈의 이미지로 잡는 것이 폴리곤을 좀 이쁘게 보일까라는 것들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런 구조도 별로 나쁘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이런 구조, 이런 구조도 충분히 트라이앵글레이트 되어 있는 이미지도 좀 많이 보여지고. 이 정도. 면을 더 추가시킬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조금씩 과부하가 걸리죠. 6 정도, 6 정도, 7 정도로 놓고 이 정도 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3, 2.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질 때 이것도 애니메이션을 좀 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이런 거죠. 여기서 이 타입을 키를 주는 거예요. 이 스레졸드에다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완전히 올라올 때쯤에서는 이게 충분히 이렇게 형태가 갖춰지는 구조로 가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랜덤한 느낌이 나오겠죠. 이렇게. 근데 완전한 것보다는 이 정도까지 잡아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만 낮춰주시고 이렇게. 그죠? 랜덤 쪽을 한번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랜덤 쪽을 이런 부분들 때문에 또 형태가 바뀌잖아요. 랜덤 부분이. 그래서 너무 이렇게 모양이 좀 조잡해 보이지 않게끔 주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디스플레이서가 조금 과하게 들어간 부분이 있어서 위를 조금 더 잡아줄게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디스플레이서를 좀 잡아주면은 조금 더 자연스러운 구조가 나오죠. 이렇게. 그래서 얼음 모양을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과정 한번 볼게요. 이 정도에서 한번 볼까요?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지는 게 보이시죠? 두께감이나 덩어리감은 이게 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식으로 애니메이션을 하겠다, 어떤 식의 얼음 덮이는 느낌을 만들겠다에 따라서 뭐 폴리건 리덕션을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이런 메셔나 아니면 빌더에서 옵션을 조절한다든지 필드 값에서 조절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디스플레이서에서 어떤 노이즈 값이나 뭐 이런 것들을 조절을 해가지고 또 형태를 만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많이들 연습을 해보시고요. 더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